예,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My SNS라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개인 메신저 서비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이걸 통해 갖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 맛보기 과정이라고 생각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 SNS 메신저 프로를 만드는데 파이어베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파이어베이스는 앱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많이 활용되는 도구인데 구글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제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알고 있는 MySQL, MS SQL처럼 좀 디테일하게 SQL을 제공하는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앱 프로그램을 하거나 초보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아주 간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말이 좀 꼬이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쉬운 걸 너무 쉬운 걸 쉽다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네요.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라고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해갖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반 용어죠. 카카오톡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뒤져보니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들을 쭉 한번 조사해 본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물론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했었겠지만 지금은 그 기술적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메신저 프로그램들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우리가 이 마이 SNS 메신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파이어베이스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이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메일 주소를 상대방 이메일 주소를 집어넣고 본문을 친 다음에 바로 메일을 발송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쉽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파이어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긴 하지만 아주 쉽고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라고 이런 내용 좀 적어놨는데요. 파이어베이스는 2014년도에 구글에서 인수한 모바일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16년부터 구글에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서 BaaS, 백엔드 애즈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아마 제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와서 쓰기 시작했죠. 2017년, 18년부터 썼는데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강의 자료 만들려고 들어가 봤더니 지난달하고 또 틀리게 또 화면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다는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성능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백엔드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서버가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백엔드란 표현은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틀려지긴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웹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백엔드란 말이 나오면 서버단을 얘기합니다. 서버에서 처리되는 내용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 같은 앱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죠. 그럼 프론트엔드 서비스란 말도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파이어베이스는 서버가 없이는 아니죠.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고도 그런 서버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도구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모르겠어요. 이 이름의 의미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기능 하나만을 사용을 할 겁니다. 뭐 과거에는 이 스토리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쓰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걸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로 최근에 와서 바뀌었더라고요. 그 밖에 뭐 이 접속자 어떻게 보면 통신이나 서비스에 대한 통계 분석이라든지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 기능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만드는 My SNS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은 이런 기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개인용 네트워크 서비스용 앱 만들기. 그래서 기본 기능은 파이어베이스 DB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기능만 구현을 할 겁니다. 여기에 조금 더 뭐 기능을 추가한다면 음성 서비스 기능 집어넣겠습니다. 음성으로.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도착이 되면 그걸 음성으로 읽어주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음성으로, 여기구나. 도착한 거는 음성으로 출력을 해주고, 또 내가 음성으로 입력한 게 문자로 바뀌어서 상대방한테 전송되는 그런 기능까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 요거는 별로 더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자료는 계속 제공을 하겠습니다. 뭐 파이어베이스 DB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파이어베이스 내용을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DB 내용을 정리한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데이터를 모아놓은 집합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작업을 하다 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잘못된 kit값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내가 의미 있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활용하지 않는 데이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뭐 정리하는 기능도 준비는 했는데 이번 시간에 설명하기는 좀 벅찰 것 같아서 뺐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필요하면 이 기능도 추가 설명을 오늘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기본 기능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그거를 갖다 음성으로 서비스하는 기능까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파이어DB를 처음 생성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기능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제일 먼저 우리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금 이거는 앱 인벤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시간에서는 앱 인벤터에서 작업하는 사항만을 일단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에는 파이어DB를 만드는 내용 그리고 또 지금 만드는 요번 시간에 만드는 앱 인벤터 앱 프로그램에 연결시키는 방법 등은 두 번째 시간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음 하는 거니까 꼼꼼히 살피고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작업하는 내용을 랩 마이 SNS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기 취향대로 그냥 나는 뭐 처음 하는 건데 뭐 마이 SNS로 할래 상관없습니다. 이름이야 자기가 학생들이 알아서 관리하는 거니까요.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이드하다 보면 다 동일한 결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사고. 여기에는 내가 교육, 어떤 약속이나 규칙을 너무 많이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한번 구현해보고 또 안 되면 나한테 또 문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실력도 향상이 되고요. 나도 또 다른 아이디어를 캐치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빨리 진행할게요. 참 이름 하나 지정하는데 1분씩 끌다니. 예,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하고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거죠.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동작할지를 미리 구성해 놓고 구체화시킨 다음에 작업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뭘 할지를 늘 계획을 세고 진행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절차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은데.
예, 요번에 만들 마이 SNS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늘 하듯이 위에 버튼 배치하고 누가 만든 건지 무슨 프로그램인지를 나타내죠. 내가 보통 이걸 간판이라고 부릅니다. 간판, 버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버튼을 3개 배치했습니다. 여기 이거 아니다. 이거 버튼이 아니네. 요거 텍스트 박스입니다. 텍스트 박스 3개, 2개를 배치했고요. 요거는 버튼입니다. 설명이 잘못됐을 것 같으네. 그래서 여기는 내 이름, 요건 상대방 친구 이름을 집어넣는 필드로 사용할 겁니다. 즉 얘하고 얘가 서로 메시징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여기 텍스트 박스 배치했는데 얘는 지금까지 우리 카톡도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쭉 히스토리가 남게 되죠. 그런 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요거 텍스트 박스 사용했습니다. 라벨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메시지 전송하려는 명령 버튼 집어넣고요. 음성인식 서비스 쓸 거니까 여기 음성인식 버튼을 하나 배치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말하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말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여서 문자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샌드를 누르면 전송이 되기도 하고요. 아마 내가 오늘 강의 자료에서는 그냥 음성 인식되면 자동으로 날아가는 걸로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 여기는 그냥 현재 시간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 앱이 잘 동작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나타내려는 의도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주고받은 메시지에다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았는지 그 기록을 표시하는, 태그를 기록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설명 다 되어 있네요. 사용자 설정, 메시지 기록, 메시지 보내기, 음성인식, 시간 표시, 알죠? 이런 내용들로 화면을 구성할 거고요. 지금 기본적인 동작도 설명했죠? 내가 여기다 음성 인식을 체크하고 음성 말하란 말이 나오면 말하게 되면 그 내용 여기 입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텍스트를 직접 내가 입력을 한 다음에 샌드를 누르게 되면 전송이 되는 거죠. 전송이 되면 여기 전송됐다는 메시지가 바로 나옵니다. 또 상대방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게 되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감지해서 여기다 메시지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뭐뭐뭐를 갖다 놔야 되는지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텍스트 투 스피치도 있어야 되고 스피치 레코나이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 나온다는 소리니까 클락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뭐 창을 만든다면 노티파이어도 써도 되는데 이번에는 안 썼습니다. 어쨌든 화면 구성이 뭔지 일반적으로 카톡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카톡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랫부분은 별도죠. 윗부분은 다 동일하게 동작하는 거고요.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실습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면 바로 옆에 착륙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몰아서 기억해서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 물론 이제 좀 익숙해졌다고 그러면은 뭐 귀로 쭉 듣고서 추가로 적는 교재, 파워포인트 파일 보고서 그림만 보고 직접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런 편한 쪽으로 하는데 자신이 없으면 내가 설명하는 걸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듣고 작업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를 권합니다. 화면 구성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특이한 거는 뭐 없죠? 특히 다 설명할 게 있나? 이렇게 가로로 여러 개가 배치될 게, 색깔 바꿔볼게요. 가로로 여러 개를 배치할 때는, 여기다는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여기도 그 부분을 썼고요. 그리고, 그치. 그리고 요거 텍스트 박스 썼습니다. 텍스트 박스 사이즈 쭉 했고요. 높이나 150 정도 내가 잡아주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요것도 텍스트 박스 쓴 거. 여기 하늘색으로 나온 건 다 텍스트 박스 쓴 것들입니다. 그리고 버튼, 초록색은 버튼이겠죠? 그리고 이것도 버튼입니다. 그리고 라벨 썼고요. 특이한 거는 여기 보면 이제 FireDB를 쓰기 위해서는 맨 아래쪽에 왼쪽에 보면 그 팔레트 있죠? 팔레트 맨 아래에 보면 익스피리먼탈 해갖고 밑에 들어가 보면 Firebase라고 있습니다. Firebase DB라고 요거 끌어다 배치하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클락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클락은 센서에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음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미디어에 들어가 보면은 스피치 투 레코나이즈 이게 음성 인식 부분이고요. 텍스트 투 스피치 이거 문자를 읽어주는 부분이죠. 요것들도 갖다가 여기다 배치하면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객체들 배치하고 사이즈는 보기 좋게 꾸며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밑에 쓰는 게 좀 많습니다. 많은 말수록 기능이 이제 다양해지는 거니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요번에는 이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름만 좀 이렇게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블록할 때 그냥 갖다 쓰게 되면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는 버튼인지 아니면 텍스트 박스인지 아니면 라벨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름을 다 부여했습니다. 내 이름이 들어가는 요 텍스트 박스는 my name이라고 했고요. 대소문자는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U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my friend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talk with라고 되어 있는 걸 그냥 버튼 처리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딴 용도로 쓰려고 내가 설정을 한 건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버튼 써주기 바랍니다. 요거는 로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로그.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눈 그 내용들이 쭉 표시되도록 했고요. 밑에 하늘색 헬로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내가 입력한 겁니다. 자동으로 나오진 않죠. 요거 메시지, MSG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샌드 버튼은 버튼을 하고 샌드란 이름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표시되는 이 부분 라벨인데 타임이라고 줬습니다. 그 밖에는 이름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나한테 설치되어 있는 내가 사용하는 DB 기준으로 맞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두 번째 시간에 설명한 거에 맞춰서 설정하면 됩니다. 이건 지금 요거하고 요게 설정할 부분들이거든요. 나오는데 그대로 놔두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아마 디폴트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동작만 정의한 거고요. 이름은 나중에 Firebase DB 만든 이후에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Firebase DB 그리고 텍스트 스피치, 스피치 레코나이즈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름은 맞춰서 해주는 게 뒤에 있는 블록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알고 있죠? 오케이. 혹시라도 성격이 급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토큰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이거 건드린 거 아닌데 혹시라도 나랑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요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재에 들어있는 교환에 들어있는 걸 긁어다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길죠. 다 붙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파이어베이스 URL은 이렇게 있는데 강의 자료 만들면서 만든 DB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긁어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파이어베이스 DB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마 이걸로 해도 동작은 됩니다. 그렇지만 섞일 염려가 있는데 혹시 궁금하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프로젝트 버겟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밑에 감춰졌네요. 밑에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게 내 DB고요. 이 DB 속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섹션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 DB 큰 바구니가 있는데 그 중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여기는 내가 메시 정보, 여기는 내 성적 정보 이런 식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만일 급하게 동작하고 싶다,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사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고 성격 급한 이런 친구들만 이걸 한번 해보라는 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건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설정된 거는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내게 이렇게 되어 있다. 오케이? 예, 이제 블록들 한번 보겠습니다. 블록들이 생각보다 뭐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거 앞서서 앞에서 퍼즐 만들어 봤죠? 퍼즐 무식하게 많잖아요. 5x5짜리면 25개의 퍼즐에다가 30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 아주 쉬운 겁니다. 오케이 봅시다. 뭐 썰이 길어. 네, 제일 먼저 배치한 건 스크린 이니셜라이저입니다. 처음에 화면이 열릴 때 동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동으로 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있는 내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우체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쌓여 있고 그럼 나는 정기적으로 가서 이걸 열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내가 친구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친구 이름을 적어서 우체통에 담아만 놓으면 우체통을 친구가 들어와서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친구 우체통을 집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공용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 담아놓으면 제가 가져가는 거고요. 친구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 여기 담겨있고 내가 그걸 뽑아오는 겁니다. 실제 카카오톡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보통 이런 걸 갖다 서버라고 이야기하죠. 카카오톡 서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동으로 불러오다 보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환경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값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상한 데이터가 넘어오거나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는 기능을 여기 스크린1 이니셜라이즈, 즉 앱을 처음에 시작해서 창이 열릴 때, 스크린이 열릴 때 설정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가져오는 기능은 클락에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클락에 보면 타임 이네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false로 해놔야지 불러오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놔두면 바로바로 에러 나거나 에러만 납니다. 뭐 깨지는 건 없는데. 그래서 요거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동으로 동작하는 거는 내가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실행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설명력 충분히 들어있네요. My SNS 앱을 처음 동작할 때 수행되는 것으로 클락 타이머가 동작되면 파이어TV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값을 가져온다. 근데 사용자 설정이 되지 않았으면 불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정 화면 열릴 때 타이머에 디제이블 시켜버린다. 이네이블, 디제이블 반대말이거든요. 동작하게 하는 게 이네이블, 동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디제이블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 알면 됩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됐을 때는 자동으로 동작하는 걸 멈추게 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버튼 1, 간판이라고 했던 거 있었죠? 그게 버튼 1입니다. 이게 간판이라고 적어놨죠. 이걸 딱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우체통, 이제 내가 자동으로 동작, 타이머가 동작이 되고, 여기 적어놨죠. 타이머 인이 동작이 되면서 그 파이어DB에 들어가서 나한테 온 편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단 내가 친구한테 보내는 거는 이렇게 줍니다. 친구 이름을 먼저 적고 그 다음 골뱅이에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적도록 합니다. 누구한테 누가 보냈다가 표시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나한테 들어온 거는 내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골뱅이 뒤에 친구 이름이 붙도록 우체통에 담아야 됩니다. 요 기준은 사용자가 정하는 겁니다. 난 내 나름대로 이렇게 보내고 있죠.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도 보면 오른쪽 밑에 받는 사람, 왼쪽 위에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게 되어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보낸 게 나한테 오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가 앞에가 이게 주인, 이게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앞에 내 이름이 있으면 내가 받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게 보낸 사람이 되고요. 내가 앞에다가 친구 이름을 적게 되면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체통이 그런 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낸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없을 때는 없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나는 그 내용으로 골뱅이를 우물정자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우체통을 열어서 봤더니 내용이 우물정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편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없다는 게 편지가 없는 것하고 데이터가 없는 건 또 딴 문제입니다. DB 안에 공간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건데 이 공간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간은 확보해 놓고 편지가 있으면 우물정 대신에 거기 메시지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메시지 내용에 우물정자가 들어있으면 도착한 편지가 없구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른쪽에 샘플로 한번 파이어DB 창을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한테 하게 되면 여기 내용 이런 식으로 DB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 뭐 제어 문자들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이게 두 가지 우체통이 있고요. 나한테 보낸 내가 수신이 있는 우체통, 또 내가 보낸 우체통, 친구가 수신이 있는 우체통 두 개를 내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로 MIU 아이디입니다. 내가 사용자를 이름을 집어넣으면 저 이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우체통을 깨끗하게 클리어 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우물정이 있는 경우는 도착한 메시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my name, my friend 이거는 나중에 합쳐서 키로 사용돼. 이걸 여기서 보통 태그란 말을 씁니다. 여기 보면 요 앞에 진하게 나온 요게 태그가 되는 거고요. 요게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앞에 적힌 요게 버켓이 됩니다. 버켓. 그리고 요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앞에 거는 내가 지정한 이름이고요. 이건 뒤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여를 해줍니다.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동일한 이름을 쓸 수 있거든요. 나도 실수로 또 동일한 이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자동으로 구분을 해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렇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들어가 보니까 또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오케이? 지금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즉 이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 버튼을 설명했습니다. 요번엔 send 클릭입니다. 이제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는 경우죠. 그거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이어DB에다가 파이어베이스 DB에다가
내가 보내는 메시지를 저장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럴 때 편지 보낸 거 마찬가지로 받을 사람이 늘 앞에 들어가고 보낸 사람이 뒤에 들어가 키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때는 FireDB에 들어가 보면 Store Value라는 이런 블록이 있거든요. 여기에다 합니다. 태그는 키라고 했죠. 얘가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되고요. 뒤에 value, 여기에는 보내는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메시지 텍스트 박스를 지정했죠.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으면, 메시지를 전송했으면 로그 창에다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냥 남기기 뭐해서 내가 친구한테 보낸 건 이렇게 꼬리말을 달았고요. 요걸 다른 거죠. 누구한테 이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조인으로 묶어서 뒤에 이걸 집어넣은 이유는 알죠? 과거에 남은 메시지도 밑에 계속 붙여달라는 겁니다. 새로 발생된 메시지가 위에 깔리고 과거도 밑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가도록 구성했습니다. 물론 이건 테스트용이라 많이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 요거 원 표시 N은 텍스트 박스에 히스토리가 남는데 이거 줄바꿈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메시지를 추가했을 때 기존 거를 줄바꿈하고 한 줄 바꿔서 새로운 걸 집어 넣어줘라. 그런 의미로 여기 원표시의 N. 이 원표시는 엔터키 위에 보면 원표시 있죠. 또는 이게 폰트에 따라 백슬래시로 나오기도 합니다. 슬래시로. 백슬래시죠. 이건 슬래시, 이건 백슬래시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나오도 놀라지 말고요. 똑같은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 됐습니다. 이제 받는 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예, 받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 받기인데 이건 DB 내용을 가져오는 겁니다. 친구가 나한테 직접 전달 안 합니다. 친구는 DB에 담아놓고 나는 정기적으로 DB를 확인했다가 있으면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때 클락의 타이머를 이용을 합니다. 타이머 많이 써봤죠? 설정된 시간이 아마 1000으로 돼 있을 겁니다. 1000 마이크로세컨드, 미리세컨드, 1000분의 1초. 1000이면 1초가 되는 거죠. 1초에 한 번씩. 여기 타임이라는 필드, 아까 시간 표시하는 부분이었죠. 여기 현재 시간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이건 시간 표시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죠. 요게 FireDB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Firebase DB1에서 get value 가져와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꼭 어떤 걸 가져와라, 즉 키를 지정을 해야만 됩니다. 무조건 다 가져와 이런 거 안 됩니다. 특히 FireDB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와 하는 태그라고 있죠. 키입니다. 나한테 도착한 건데 누가 보낸 거, my friend가 나한테 보낸 메시지를 가져와.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가져오게 됩니다. 요거는 value if tag not there이죠. 만약 그 태그가 없다면 요 error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서 데이터 있는 거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콜이죠. 콜. 부르기만 합니다. 야, 가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와. 그러면 누가 갔겠죠. 가지고 왔을 때는 다른 블록이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 적은 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즉 이 키값이 없을 때에 대한 처리입니다. 오케이? 요거 키값 설정하는 거,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Firebase get value가 수행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여기 got value 이게 수행이 됩니다. Firebase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이란 소리죠. 왔을 때란 소리입니다. 가져오게 되면 키값하고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두 개를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가져왔는데 그 편지 내용이 우물정이 들어있으면 메시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정이 아니면을 여기서 체크했습니다. 그때 이걸 처리한다는 거죠. 아니면 일단은 로그창에다가 도착한 메시지 표시하고 그리고 그거 요거 이게 도착 밸류가 메시지입니다. 이거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읽었으니까 DB에서는 읽었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죠. 우리도 카카오톡 보면 숫자 1, 2, 3 나오는 거 있잖아요. 1대1로 하면 하나가 1이 나오고 10명이 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0명이면 납하면 9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누가 읽을 때 한 개씩 줄어들죠. 그 기능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일단 여기에 없을 때 1대1이니까 우물정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거기에다가 다시 저장시켜요. 뭐를? 우물정을. 그래야지 내가 읽은 줄 알게 되는 거죠. 카카오톡 이런 개념을 집어넣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잖아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요즘은 일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이 아니라 문자 보내기에도 이 기능들이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물론 좋은 폰일 때. 좋은 폰 해봤자 최근에 나온 건 다 돼요. 내가 지금 테스팅할 때 폰을 2개를 쓰거든요.
꽂으지만 A30이라고 그 다음에 H6 올드 모델이죠. 쓰는데 H6 쓸 때는 문자를 주고받을 때 그 읽었다 읽지 않았다 구분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거는 문자 메시지가 기본으로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읽다 읽지 않았다가 표시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알고 있죠? 썰이 길었습니다. 네, 지금 파이어베이스 DB를 뒤져서 나한테 도착한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불로 설명했습니다. 우물정이 들어있으면 문자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우물정이 아니면 로그 기록하고 읽어주고 그리고 읽었다고 표시하고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이 수행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입력인데 메시지 입력인데 이번에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한 입력입니다. 메시지는 직접 타이핑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편해지면 한도 끝도 없고 거기 익숙해지면 타이핑 치는 게 너무 짜증나거든요. 타이핑 치는 것도 아마 여러분 세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타이핑 친다는 개념도 그걸 외쳐 말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나하고 여러분하고 세대 차이가 나듯이 내가 얘기하는 게 라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조금만 지나면 그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기술도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나는 옛날 거를 오랫동안 쓰다 거기 익숙해져 있을 뿐이고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거 익숙해지고 있죠? 곧 옛날이 됩니다. 두고 보겠소. 오케이. 이 버튼은 그냥 버튼 누르게 되면 음성인식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것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우리 DB에서 데이터 가져온 거와 마찬가지로 음성인식이 활성화되면 창이 이렇게 열리죠. 그 창에서 말하고 나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불러냅니다. 그 블록이 뭐냐고요? 봅시다. 예, 음성 인식이 수행된 후에 동작하는 블록이 바로 after getting text죠. 발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음성 인식이 된 이후에, 즉 텍스트를 가져온 이후에 이게 수행이 됩니다. 그때 결과가 여기 들어가죠. 거기 들어오면 그 읽을 갖다가 지금 저 음성 인식된 내용을 다 메시지 창에 표시하고 그리고 파이어DB에 바로 저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친구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너 받아, 내가 보냈어 하죠. 그리고 지금 음성 인식된 내용이 여기 표시가 돼야 됩니다. 물론 여기다 밸류 여기 리졸트 써도 됩니다. 리졸트 써도 되는데 개발자 맘이죠. 뭐. 그리고 로그 창에다 표시했습니다. 예, 음성 인식이 된 이후에는 인식된 내용을 메시지 창에 표시하고 DB에 저장시켜 전송하고 나한테 기록을 남긴다. 이 세 가지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작업이 다 됐으면 이제 동작 한번 시켜봐야죠. 에뮬레이터, AI 스타터를 통해서 그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한나절을 고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피해가 볼까? 지금도 계속 쓸데없는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피해가는 방법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보여주겠습니다. 예, 파이어베이스 DB는 불행하게도 에뮬레이터에서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오류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뮬레이터로 쓰이는 여기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아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도 오케이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은 제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PC에서 에뮬레이터를 동작한 경우입니다. PC상에 에뮬레이터 화면을 올려 쓰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에뮬레이터를 USB를 내 폰과 USB로 연결시킨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또 AI 스타터 동작시키는 경우도 문제 없습니다. 즉 폰에서 돌면 상관이 없습니다. PC에서 도는 에뮬레이터, PC에서 뜨는 이 창일 때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뭐 하다 보면 이게 좀 불편하고 늦어가지고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USB를 연결만 시켜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다운로드해서도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폰에서 도는 건 다 문제가 없고요. PC에서 돌 때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아이폰 가진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따라와야지 어떡합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지. 알았죠? 에뮬레이터는 PC에서 도는 에뮬레이터는 안 되고 폰에서 도는 건 다 된다는 거 알고서 테스팅 해보기 바랍니다.
예, 빌드 시켜서 QR코드로 수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건 별 문제 없이 잘 됩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죠. USB 연결한 거 됩니다. 예, 다운로드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걸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실제 폰이죠? 밑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조금 뭐 색깔 같은 거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면 되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땐 처음에 이렇게 나가 아무런 동작이 되질 않고요. 이걸 버튼을 누른 순간에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누르기 전에 여기 내 이름하고 보낸 사람 이름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다 나하고 상대방이 똑같이 놓고 쓰게 되면 둘 다 내가 미가 되고 상대방이 유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나라는 의미로 한 거라 여기다 한글 집어넣어도 되고요. 자기 뭐 전화번호 넣어도 되고요. 서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1대1 메신저거든요. 상대방도 내 아이디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집에서 한다 그러면 뭐 형제, 뭐 다른 가족들 폰을 하나 갖다 깔아놓고요. 이름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난 내대로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두 대 쓸 때 서로 반대로 똑같이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설정했으면 상대방은 이렇게 바뀐 상태로 놓고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연락하지 말고요. 오케이? 예,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대한 디자이너 내용들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여기 파이어DB에 대한 내용, 파이어베이스 DB에 대한 내용은 이따 설명 듣고 하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안 되면 동작은 안 합니다. 즉,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갖고는 동작이 안 된다는 소리죠. DB 설정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급한 사람 앞에서는 얘기했죠. 그걸 쓰면 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설명하는 파이어베이스 DB를 설정한 후에 바로 동작됩니다. 지금 봤지만 화면도 심플하고 블록도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습니다. 맞아. 설정하는 거 있었고, 받는 거 있고, 보내는 거 있고, 음성 인식, 이것밖에 없었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조금 기다리고 두 번째 시간 설명 듣고서 테스팅 해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블록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요거 처음에 자동으로 불러오는 거 막아주는 기능 집어넣었죠. 요거 처음에 스타트할 때 우체통 만들어주는 기능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건 샌드 요거 하나로 끝납니다. 오케이? 끝이에요. 그리고 가져오는 거는 요거죠. 요거. 클락의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져오라고 시키면 요게 수행이 되고 나면 바로 얘가 여기서 값을 가져온 다음에 얘가 자동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가져왔으면 우물정이 아닐 때만 로그에 표시하고 읽어주고 그리고 받았다고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 왼쪽 밑에는 이 두 블록은 음성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음성 인식 안 쓸 거면 없어도 되는데 있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이 됐을 경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 두 블록이 여기도 들어있죠. 예. 그래서 음성 인식이 수행되고 나면 그냥 바로 전송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메시지 창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전송을 또 누르면 메시지가 두 번 전송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 됐을 때는 놔두면 자동 전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블록이 심플하기 때문에 금방 따라오실 거라 믿습니다. 오케이? 아직 안 된다고 그랬어요. 파이어베이스 DB 구축한 다음에 돼요. 네, 지금까지 My SNS 앱 프로그램 만드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고요. 잘 됩니다. 그리고 이 Firebase DB 이게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좀 다음 시간 설명하는 Firebase DB 만드는 거 마저 적용시킨 다음에 테스팅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만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열어놓고서 파이어베이스 DB 만드는 것도 창을 열어놓고서 바로 새 탭 만들어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어서 듣기 바랍니다. 나중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오케이? 이해했죠? 예.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